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던 워크북 있죠. 워크북 3차 시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진도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가 이제 시험 범위이고 이 부분을 워크북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서 시험 공부도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요 대문이라고 하죠. 원소들의 주기성 했는데 우리는 이제 원소들의 주기성 했는데 원소라는 말도 쓰고 원자라는 말도 쓰죠. 그거를 잠깐만 정리를 해보고 가죠. 여러분들이 원소라고 하고 원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원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 원자라고 하는 것은 개수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주면 틀림없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2O가 있다고 봐요. 물이죠. H2O는 몇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느냐?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 두 종류로 되어 있다. 두 가지의 원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소가 몇 개니? 그러면 원소는 수소하고 산소를 썼죠. 요거 두 개로 됐다. 원소 두 가지로 돼 있다. 원자는 수소가 몇 개?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한 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3개 원자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소는 몇 가지로 돼 있니? 그러면 두 가지 종류로 돼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원소라고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주기성을 갖게 되는 건데 이 주기성의 주기적인 성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들은 전자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먼저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원자라고 할게요. 하나를 데려다가 봤다는 얘기야. 원자의 구조를 한번 원자 구조는 핵이 있고 핵 속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같이 이렇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들어있고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건데 이 전자가 성질을 좌우한다는 얘기죠. 전자가 성질을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있는 이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예요.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라고 했어요. 원자 번호라고 했고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이 상태를 뜨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원자가 이제 핵과 전자로 돼 있다라고 하면 이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느냐? 전자가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면 핵에서부터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채워져요. 핵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대로 배치가 되는데 그거를 핵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1주기라고 하고요. 두 번째 가까운 것은 2주기라고 그래요. 세 번째 가까운 것은 3주기라고 그래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을 얘기해요. 그러면 1주기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갈 수가 있고 2주기에는 전자가 8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8개. 3주기에는 원래는 18개 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냥 8개, 288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일단 얘기하고 뭐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넘어가면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진급해서. 그리고 여기 전자 배치를 하다 보면 이제 원자과 전자라는 말을 하게 돼요. 원자과 전자라는 말이 있어요. 원자과 전자라는 말은 누구한테만 얘기하냐면 맨 바깥의 전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최외각 전자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최외각 전자라고도 하는데 최외각 전자가 원자과 전자라고만은 하지 않고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의미가 다른 것은 얘네들은 화학결합에 관여를 해요.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의미는 최고 바깥의 전자 중에서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들을 원자과 전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소는 전자 배치를 보면 최고 바깥의 전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18쪽은 누가고 반응하지 않거든요. 18쪽의 최외곽 전자들은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원자가 전자는 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자가 전자가 없다. 왜냐하면 최고 바깥의 전자가 있지만 걔네들이 화학결합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18쪽은 원자가 전자가 0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쪽, 2쪽,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들은 최고 바깥의 전자, 최외곽 전자가 화학결합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두들을 다 원자가 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기적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은 전자 때문인데 그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2개, 8개, 8개로 배치가 되고 최외곽 전자의 화학결합을 관여하는 것들을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주기성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주기성을 갖게 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는 원자가 전자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원자가 전자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주기적인 성질을 나타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것들을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보죠. 핵심적인 얘기들 이런 이야기를 이 단원에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들어가 볼게요. 자, 원소의 성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소의 성질, 원소 종류죠. 수소면 수소, 산소면 산소, 질소면 질소의 성질이 다른데 이렇게 다른데 왜 다르냐라고 하는 것은 이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있다. 그래서 원자의 전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원소의 성질은 원자의 전자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자의 전자와 관련이 있다. 근데 원자 안에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가 역사적으로 보면 1800년대에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원자설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전자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897년쯤에 톰슨이라는 사람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톰슨이 얘기했고 그 제자 러더퍼드가 있었어요.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원자 핵. 요거를 원자 핵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요거. 이게 원자 핵인데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 플러스 전하를 띠더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전자도 관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자도 관여하고 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왜 충돌하지 않느냐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돌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러더퍼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더퍼드가 이제 이런 원자 핵을 얘기했을 때 그럼 계속 돌면서 속도와 방향이 바뀌니까 가속도 운동하죠. 가속도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서 에너지가 점점 일어서 얘가 가서 부딪힐 텐데 충돌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어라는 사람이 궤도 모형을 얘기해요. 전자가 돌곤 있지만 전자기파를 발생해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궤도 위만 돌고 있는데 궤도를 돌 때는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원에서는 우리는 보어의 이 궤도 모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원자의 성질들을 이해시킬 겁니다. 원자의 성질들에 대해서 이해시킬 거야.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의 그림은 이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핵 속의 양성자하고 전자수가 똑같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자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원자. 자, 하나를 갖다가 봤다. 개수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아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상태가 되는 것을 원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것들이 원자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이온이라는 것이 있죠. 이온이라는 것은 또 뭐냐? 그럼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얘네들이 같지 않아요. 달라. 그래서 양성자수하고 전자수 비교했을 때 양성자수가 많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얘기하고 양성자수하고 전자수 중에서 전자수가 많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음이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지만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옥텟 규칙이라는 그런 점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원자하고 이온이 뭐냐? 그러니까 문제 중에서 원자라고 적어져 있고 A 원자 아니면 A 이온이라고 되어 있을 때 A 원자라고 되어 있으면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다는 얘기고 A 이온이라고 되어 있으면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누가 더 양성자가 많은지 전자가 많은지를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양이온이다 음이온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오비탈 이론이라고 하는데 오비탈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오비탈 모형은 우리가 여기서 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여기서 하지 않고 이건 어디서 하느냐면 화학 1을 여러분들이 화학 2를 선택을 하면 2학년으로 가서 여기에서 오비탈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의 궤도 모양. 이게 전자가 처음에 돌턴이 원자설을 얘기했을 때는 전자에 대한 인식이 없었지만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서 이렇게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전자를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전기도 다 전자 때문에 생기는 것이잖아요. 전자제품도 생각해봐요. 전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세상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원소의 성질에 대한 얘기인데 원소의 성질은 뭐가 관여한다고요? 전자가 관여한다는 얘기야. 그럼 전자가 관여하는데 전자가 배치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핵이에요. 원자 핵이 있고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했죠. 돌고 있는데 러더퍼드는 그냥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얘기를 했고 보어는 궤도를 돌고 있다. 전자가 특정한 궤도만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특정한 궤도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 두 번째 껍질을 L 껍질, 세 번째 껍질을 N 껍질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붙인 사람들.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껍질이라고 해서 N은 1, 요거를 N은 2, 요거를 N은 3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는 얘기죠. 3. 그런데 여기 전자가 배치될 때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2개. 그 다음 껍질에는 몇 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8개의 전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전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는 개수가 이렇다. 그런데 우리들은 전자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돌고 있다, 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들이 연속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연속적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1인 전자도 있고 2인 전자도 있고 3인 전자도 있고 1.5인 전자도 있고 그렇게 에너지가 다양하게 전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하면 이 궤도에 에너지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궤도. 예를 들어서 이 궤도가 10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하자. 10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요 궤도는 17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요 궤도에는 20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들이 돌고 있다고 하면 전자는 10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와 17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와 20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는 12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 위에 스탠드가 이렇게 쭉 있죠. 계단이 있어요. 요게 0이라고 생각하고요. 요 높이가 지금 10cm, 여기가 17cm, 여기가 20cm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요 스탠드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할 때 운동장으로부터 10cm 위치에 있는 학생이 있고 17cm 위치에 있는 학생이 있고 20cm 위치에 있는 학생이 있다는 것이지, 여기 5cm의 위치에는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학생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것들을 우리가 뭐냐고, 에너지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았냐면, 불연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연속적으로 돼 있다라고 하고, 이 불연속적이라는 말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양자화라는 말을 써서 나타내요. 양자화돼 있다는 얘기야. 양자화돼 있다. 자,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불연속적으로 돼 있고 그것을 양자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양자화라고 하는 것은 쭉 가다가 에너지가 툭 이렇게 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장에서 우리 본관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언덕으로 올라오면 연속적인 값을 갖죠. 높이에 대한 연속적인 값을 갖지만, 운동장 쪽에서 계단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불연속적으로 돼 있고 양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 공부도 양자화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쭉 가다가 공부가 향상되는 것 같지 않지만 오늘 툭 튀어서 양자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자화될 수 있다. 우리들은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전자가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고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 준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껍질을 에너지 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다는 얘기야.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정해져 있는 특정한 전자 껍질이 있다는 얘기야.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거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K 껍질, L 껍질, M 껍질 이렇게 하죠.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값만 갖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라 하는 얘기예요. 특정한 에너지값의 에너지를 에너지 준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원자 핵이 있어요. 여기 원자 핵이라고 하자.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이 있고, 두 번째 껍질이 있고, 세 번째 껍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껍질이 있고, 두 번째 껍질이 있고, 세 번째 kop질이 있고, 네 번째 껍질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네 번째 껍질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요거를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기에 전자가 하나가 있어요. A 위치에 전자가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요 위치에 B 위치에 전자가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정해져 있는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거야.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는 A하고 B 중에서 누가 큰 거야? 이 B가 에너지가 더 크다. 에너지가 클수록 안정도는 어때요? 안정하기는.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한 거야. 물질들 세계에서는 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어서 에너지가 소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 가만히 있는 상태를 안정하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핵에서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작고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요. 그러니까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A가 B보다 에너지가 더 작고 그럴수록 더 안정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전자가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안쪽 전자 껍질부터 배치될 때 안정하다. 에너지 준위가 낮을수록 하면. 근데 전자 배치될 때 어떻게 배치된다고요? 2개, 8개 나머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2개, 8개, 8개 나머지 들어가는 것들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화학위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바닥 상태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원래 2개 들어가야 되잖아. 하나 들어가 있고 이쪽에 가 있다라고 하면 전자 하나가 에너지를 받아서 다음 궤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뜬 상태라고 얘기해요. 바닥 상태가 아닌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얘기한다고요? 들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들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면서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자 껍질과 에너지준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10이면 10, 17이면 17, 20이면 20 이렇게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서 운동한다.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는데, 첫 번째 껍질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첫 번째 껍질 전자 2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 껍질에는 8개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얘는 핵 속에 양성자가 10개 있죠. 그럼 전자도 몇 개 있다고요? 10개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배치돼서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된다. 이건 누구야 지금? 10번인 네온이죠. 핵 속의 양성자 수가 원자번호라고 했으니까 네온을 얘기하는 거였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36쪽에 보면 1번부터 이렇게 3주기까지 해서 전자 배치가 쭉 되어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무시하고 가요. 지금은 288 들어가고 나머지 전자가 들어간다. 전자는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대로 배치된다. 각 전자 껍질에 최대로 배치될 수 있는 전자 수는 정해져 있다.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들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그림 있어요. 그렇죠? 그림에 보면 그 그림을 보고 그 전자 배치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수소가 있다. 수소 1번이에요. 그러면 핵에 하나가 있을 것이고 전자가 여기서 하나가 전자 배치가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리튬이라는 것이 있죠. 리튬 3번이잖아요. 3번. 그러면 얘는 핵 속에 양성자가 3개가 있고 전자 껍질이 2개가 있어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갈 것이고 다음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죠. 이렇게 하나. 여기서 나트륨이라고 하는 걸 한번 봐보죠. 11번이야. 나트륨 11번. 여기를 조금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다시. 자, 수소가 있었어. 이렇게 수소 있어요. 그럼 전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전자 하나 있어서 이렇게 되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전자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3번인 리튬이 있어. 리튬은 전자 껍질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핵 속에 양성자는 3개 있겠죠. 그래서 2개 들어가고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나트륨이 있어. 11번이야. 그러면 전자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11개 있다는 얘기니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까지 있어야 되겠지. 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고 그 다음 껍질에 8개 들어가면 10개 전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하나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쭉 가다 보면 이쪽에서 헬륨이라는 게 있잖아. 헬륨이 2번이야. 그럼 얘는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전자가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쪽에서 쭉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 9번인 플로린이 있죠. 9번인 플로린은 전자가 7개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7개 전자가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2개 들어가고 7개 해서 9개 전자 배치가 된다. 옆에 네온이 있죠. 네온은 첫 번째 kop질, 두 번째 껍질 있다라고 하면 10개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전자가 이렇게 배치돼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쭉 오다 보면 17번인 염소가 있어요. 17번인 염소가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그 다음 껍질에 7개 이렇게 들어가겠지. 2개, 8개, 7개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된다는. 그 다음에 이제 18번의 아르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첫 번째 껍질 전자가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들어갔다. 그래서 2개, 8개, 8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 최고 바깥의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얘기한다 했죠. 최외곽 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최외곽 전자가 족을 결정하는 거예요. 최외곽 전자가 족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전자 껍질 수가 지금 하나 있죠. 전자 껍질 여기는 하나 1주기, 2개 있는 것을 2주기, 3개 있으면 3주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족은 최외곽 전자수, 최외곽 전자수가 족을 결정하고 주기는 뭐가 결정하느냐? 전자 껍질 수가 주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인이 있다고 보자. 15번. 이렇게 있으면 얘는 몇 쪽에 몇 주기겠니?라고 해보면 몇 쪽에 몇 주기겠니?라고 하면 원자 핵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보면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요? 2개 들어가고 8개 들어가고 15번이니까 5개 전자가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최고 바깥에 5개가 있으니까 15족이에요. 그리고 주기는 껍질이 3개니까 3주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15족에 3주기 이렇게. 선생님 5개인데 5족 안에 우리는 주기율표가 1족, 2족,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족, 13족부터 12족까지는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개면 15족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19번이 칼륨이 있다고 생각해봐. 19번이 칼륨이면 자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해보면 19개의 전자가 있다는 거잖아. 2개 들어가고 8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몇 개 들어가겠어? 8개 들어가. 9개 아니야. 19족 없어요. 2, 8, 8 들어가고 나머지를 여기다 써준다는 거야. 그럼 얘는 몇 쪽이야? 1쪽 되겠죠? 껍질이 4개니까 1쪽에 4주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족과 주기를 결정해서.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봐봐요. 얘 보니까 2개야. 헬륨이. 그래서 헬륨을 봤더니 지금 2개 있잖아. 2개 지금. 전자가 2개가 있다는 거야. 그럼 2족이냐? 아니야. 얘는 원자과 전자, 최외곽 전자는 2개지만 얘네들은 예외야. 족과 원자과 전자. 이거 원자과 전자가 얘 결합에 관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원자과 전자는 최외곽 전자에 결합에 관여한다는 의미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최외곽 전자하고 원자과 전자죠. 원자과 전자와 족수를 결정하는데 원자과 전자와 족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예외다라고 하는 거, 예외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놓도록 하자. 그러면 얘네들이 최고 바깥의 전자는 8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 누구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화학 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얘네들은 0이라고 해야 돼요. 얘네들은 7개 있지. 최외곽 전자가 7개지. 근데 얘네들이 화학 결합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7이라고 한다. 최외곽 전자가 7이라고 얘기도 되고. 얘네들은 최외곽 전자가 8이라고 하는 것은 틀리지 않았지만 원자과 전자가 8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원자과 전자는 0이라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0이라고 해야 된다. 특히 헬륨 같은 거 최외곽 전자가 2라고 해서 이거 2족이에요 하는 게 아니야. 헬륨은 특별히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예외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놓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한번 보죠. 여러분들 이걸 한번 그려봐요. 1번부터 저기 18번까지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에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 원자과 전자. 자, 원자과 전자. 아까 얘기했지만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원자과 전자가 최외곽 전자의 무슨 의미? 화학결합에 관여한다. 그래서 18조 원소들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화학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요것이 최외곽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최외곽전자. 요 최외곽전자. 여기서 이 최외곽전자라는 말이 화학결합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거를 원자과 전자라고 해도 문제되지 않죠. 최외곽전자. 이거를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하고 이것들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요. 원자과 전자는 뭐에 관여도 해? 결합에 관여도 한다는 거예요. 결합에 관여해요.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요. 하나 있으면 1족이죠. 두 개 있으면 2족. 1족에 있는 애들은 가족 할 때 그 족자 쓴다고요. 성질이 비슷해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애다. 요것들. 중심부 전자. 뭐 특별히 이런 말 뭐 자주 쓰진 않지만 이 중심부 전자들은 화학 결합에 관여해야 안 해요? 결합에 관여하지 않아요. 화학 결합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거. 중심부 전자들은 화학 결합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들 여러분들 인식해 놓고요. 원자과 전자 한번 더 가보죠. 같은 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면 원자과 전자 수 최외곽 전자가 아니었죠?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데 얘는 누구야? 이게 헬륨이죠. 원자과 전자가 2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예외적으로 기억하라. 라고 했었어요. 얘는 어떻게 된 거야? 12번이니까 누구야? 마그네슘이지. 마그네슘 12번. 핵이 있었고 전자 배치됐을 때 이렇게 배치됐다는 거야. 2개, 8개, 12개니까 2. 이런 애들은 2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20번인 칼슘이 있어요. 얘네들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생각해. 2개 배치될 것이고,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8개 되겠지. 10 이렇게 쓰면 안 돼. 288, 8보다 적은, 최고 바깥의 전자는 8보다 8 이하에 돼. 8 이하. 그러니까 288 여기 2 이렇게 되잖아. 2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요게 최외곽 전자 수가 같잖아. 그러면 마그네슘하고 칼슘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지금 몇 개야? 2개, 8개, 8개 있어서 얘는 아르곤이야. 18번인 아르곤이라고요. 아르곤.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됐었겠어? 핵 속에 양성자가 18개 있었을 거고 전자가 18개 있는데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됐어요? 2개, 8개, 10개, 8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전자 껍질이 3개만 있었으면 되잖아. 근데 288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이 최외곽 전자가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하고 18족 원소들을, 이런 것들을 18족이라고 그래. 이 18족 원소들은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최외곽 전자가
최외곽 전자가 2개 또는 8개 있잖아.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네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최고 바깥의 전자가, 최외곽 전자가 2개나 8개 있을 때 얘네들은 비로소 안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지. 비로소 최외곽 전자가 8개 있을 때 안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다른 것들도 얘한테 배워서 2개나 최고 바깥의 전자를 2개나 8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전자를 뗐다 붙였다 한다고. 그것들을 우리가 양성자수하고 그럼 전자를 뗐다 붙였다 하면 양성자수하고 원자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은데 이온은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다르다고 했죠. 전자를 왜 뗐다 붙였다 하겠어? 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해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거야. 안정. 그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텟 규칙이라고. 이거를 8전자 규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냥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옥텟 규칙으로만 여기서 인식을 하도록 할게요. 옥텟 규칙. 2개나 8개일 때 안정해지는데 다른 원소, 18적 원소 말고도 다른 것들이 전자를 뗐다 붙였다 해서 이온이 되는 이유는 이것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이것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고 그렇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인식을 해놓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원자과 전자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그래요. 최고 바깥에 원자가 전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원자과 전자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자, 그러면 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12번이었어요. 지금 마그네슘이 12번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원자 번호가 12번이야. 여기다 썼어요. 양성자수가 12, 전자수가 12.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원자 번호가 양성자수로 결정된다 했죠.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다. 그러면 원자 상태라. 다르면 이온 상태라고 하죠. 양성자수, 전자 다르면. 원자과 전자는 최고 바깥의 전자인데 화학결합에 관여할 수 있는 애들이다. 2개다. 2개이기 때문에 이족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여기서 칼슘이 있다. 칼슘 20번이다. 전자 배치를 해봤더니 핵 속에 양성자가 20개 있을 거야. 그럼 핵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도 20개가 있었을 텐데 전자가 어떻게 배치된다고? 2개 들어가고 288 나머지더라. 2개 들어가고 8개 들어가고 또 8개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 20개 채워야 되니까 여기 2잖아. 얘도 지금 2 최고 바깥에 원자과 전자가 2고 이것도 원자과 전자가 2니까 얘네들이 화학적 성질이 칼슘이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가 같으면. 자, 탄소는 지금 6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6번, 양성자수 6번 되겠지. 그러면 핵 주변에 전자도 6개가 돌고 있을 것이고 전자 6개가 돌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이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가 그 다음 껍질에 4개의 전자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자, 마그네슘 전자가 어떻게 돌고 있을까? 12개 전자 중에서 이렇게 해서 2개 들어가고 8개 들어가고 2개 이렇게 들어가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으니까 4하고 14족 원소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전자가 여러분들 오늘 전자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전자 배치를 했을 때 그것들이 최고 바깥의 전자하고 전자 껍질이 나오는데 원소 사이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비슷한 성질이 되풀이 되는데 되풀이 되는 것은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해 나오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였었어요. 비슷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소들을 배열한 표를 우리는 주기율표라고 얘기하는데 주기율표에서는 족과 주기로 나눠지는데 족은 뭐가 한다고요? 최외곽 전자수가 족을 결정한다. 최외곽 전자수가 족을 결정하고 주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 껍질 수가 주기를 결정하는 것. 이렇게 해서 주기율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한 3차 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고 교과서를 무던히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교과서가 재밌다, 재밌어서 이렇게 좀 수시로 읽어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중간고사 준비를 할 텐데 하여간 교과서 내용을 좀 충분히 읽어보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시험 출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제 4차 시에서 여러분들 4차 시에서는 원소들의 화학 결합과 물질의 생성 부분을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